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정답은 없거든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시는 게 중요한데, 앞에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힘드시면은 쉬는 시간에 잠을 주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힘들면은 잠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피로를 푼 다음에 그 다음 머리를 비워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합니다. 계속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뭐 담배 피시면은 좀 머리 날아갑니다. 담배 피는 순간에 그전에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찬바람도 쐬고 오고, 안 되면 그냥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밤에 잘 된다. 근데 밤에 잘 되는 공부는 잘 되죠. 근데 잠을 설치고 어떻게 회사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쪼개는 방법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는 정해졌거든요. 120일 동안 120문제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문제면 하루에 한 문제를 무조건 들고 무조건 그 한 문제는 오늘 다 해온다. 그럼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뭔가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근데 보통 하루에 한 3문제 정도 해 주셔야지만 되거든요. 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3문제 정도를 해줘야지, 한 80일 정도면은, 38에 24, 한 50문제 정도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봤던 거를 이제 하루에 3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6문제, 하루에 10문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하루에 3문제도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순서를. 그러다 보면 이제 모범 답안을 보고 순서를 보다 보면은 그러기에는 이 책이 모범 답안식으로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좀 외우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왜 넘어간지 흐름은 없지만 답안지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연구반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이해하고 똑같이 쓰는 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본반에서는 개념을 잡고 연구반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영문법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많이 보죠? 많이 듣고 많이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건 것 같다.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똑같은 구문을 계속 패턴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선 지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 모선이 뭔지, 그리고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뭔지, 안정도 향상 대책이 뭔지, 그리고 뭐 피레기에 대한 이상전압이라든가 개폐서지라든가 아니면은 차단기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여기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개통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통도. 고장 조건. 개통도하고 고장 조건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개통도가 되는 겁니다. 3개를 그려놓고요. A상, B상, C상을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이선 지락이죠. BC상에 다 지락이 났습니다. 지락이 나니까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 다 크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압은 0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IA는 0, VB는 0, VC는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모르는 거는 VA하고 IB, IC가 모릅니다. 근데 IB하고 IC는 크기가 약간 틀리겠죠. 어떤 게 크게 틀리냐. 보통 이제 그 A상이 지락이 나면요. 그 C상이 약간 더 크게 흐릅니다. 전압이 약간 크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벡터적으로 A좌석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밑에는 A 마이너스 1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틀려집니다. 벡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제2분의 루트상 계산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A상이 지락이 났다. 그럼 B상은 한 1.7배. 731배다. 그러면 얘는 C상은 732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얘도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I0, I2가 나왔죠. Z1을 제한
여기 부분이, 여기가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ZF. 자, 고장 조건이라고 그랬죠? 기지량, 미지량을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지량, 미지량. 딱 보면은, 기지량은 BC상이니까 IA가 0이죠. 그냥 A부터 적어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A부터 적어 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값이 가장 맞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기지량은 이렇게 3개고 미지량은 3개다. 어떤 값이 제일 많죠? VB가 많죠? 2개가 있으니까. 가장 많은 값에서 뭔가를 유출해놔야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2개를 이용해서 뭔가 하나를 빼내야 되니까. 이 2개를 먼저 갖다 놓는데 딱 보니까 VB, VC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빼도 0일 거 아닙니까? 더해도 0이고. 근데 빼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V0라는 변수를 없애주니까. 하나라도 소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V1하고 V2의 관계를 여기서 이끌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끌어내다 보니까 요걸 빼니까 A자승 마이너스 A 해가지고 A 마이너스 A 자승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더하기죠. 여기 빠졌죠? 예? 아, 여기 잠깐만요. 빼기죠, 빼기. 아, 빼기인데 여기가 이게 얘가 뺐으니까 여기가 하나 빠졌네, 지금. 뭐가 빠졌죠? 빼기가 빠졌죠, 지금. 여기가 빼기가 빠졌으니까 이게 빼기니까 이게 반대로 들어가서 A자승 마이너스 A에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이게. 빼기가 하나 빠진 겁니다, 지금. 딱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하고 V2는 같은 거죠. 그럼 V1하고 V2는 갈았으니까 이제 V1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V1하고 V2 같으니까 여기다 이제 V1하고 V2가 같다고 그러면 A 자승 플러스 A의 V1이죠, 지금. 합해지니까. 딱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V0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A의 V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V0하고 V1도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많이 있는 값에서 뭔가 대칭잡돌법에서 6가지를 구해야 된다면서요. 그 6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 근데 V0, V1, V2를 구했습니다. 그럼 I0, I1, I2를 구하면 되죠. I0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상, 지락 고양시는 3개의 대칭분 전압 전율이 크게 위상이 같다. 그러면 이제 대칭분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I에는 0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뭔가 끄집어낼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합니까? 재칭자법에다 넣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V0, V1, V2는 같다고 했으니까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I0, I1, I2에 대한 값들을 이게 0이라는 그 부분을 아까 척이 있던 그 값을 여기다 뭔가 넣어서 계산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는 뭐 크레이머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크레이머로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걸 풀어주셔야 될 때도 있지만 결론은 답이죠.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Z0, Z1, Z0, Z2, Z1, Z2라고 그랬죠. 이게 2개씩 들어가면 된다고요. 무조건 2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Z2, Z2 플러스 Z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또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V0, V1, V2는 같다라는 이 부분에서 I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행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기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이거는 V0고 이건 V1입니다. 이건 V0고 이건 V2입니다. 그 2개를 갖다 놓고 거기서 뭔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I0, I1, I2 간의 어떤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그럼 얘가 이렇게 같으려면 이것도 Z0하고 Z2는 틀릴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럼 얘하고 얘 관계를 못 이끌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행렬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을 행렬로 넣은 겁니다. 행렬식으로. 크레이머 공식 해가지고. 여기서 I0, I1, I2, I0, I1, I2, I0, I1, I2 관계에 넣고 결론을 넣게 되면 여기서 I0, I1, I2는 같다고 보고 여기에서 어떤 그 I0, I1, I2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행렬로.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해가지고 뭐뭐분의 뭐니까 사실상은 이 크레이머 공식이 뭐냐면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뭐 곱하기 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0, 2A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I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온 이렇게 아이온 I2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돼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요 세 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I0 아이온 I2가 이렇게 되네요. 이쪽에 되고,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11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변수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요 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 값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역행렬로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역행렬로 이쪽으로 돌려주면은 이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넣는데,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거에다가 빼고 여기 부분을 넣는다든가, 여기 부분 넣을 때는 여기를 빼고 여기를 해가지고 넣고, 여기 부분 넣을 때는 요거 빼고 요거 가지고 계산해서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역행렬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빼주는 관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델타 부분을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 111이 있죠. Z1, Z2, 여기 Z0, 여기 부분이 요게 되는 거죠. 요 앞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빼냈다는 요거. 그 삼각형 분해. 이거 분해,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그게 이제 밑에 분해,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 대한 걸 요걸 제외한 나머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4개. 2x2 행렬. 그걸 계산하는 거죠. 요것도 요걸 빼고 나오면 요거하고 요거 빼는 부분이고, 요걸 빼고 나면 이렇게 해서 그 자릿수를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이거 분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0를 구하려면 딱 되어있죠. 요게 뭐라고? 밑에 부분이라고요. 요거 계산돼. 아까 보시면 이게 밑에 부분이고, 여기서 아까 요거를 이렇게 뺀다고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원래 A 곱하기 B는 C였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B를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B의 마이너스 1로 이걸 없애버리고, 이 B의 마이너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을 때 크레이머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속을 해가지고 요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려면은 뭐뭐분에 전체 분에 여기 요약해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간 거를 각각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이 밑에 부분이 요게 이제 요 밑에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서메이션 부분이.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밑에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윗부분을 요걸 쪼개서 여기 여인수 부분을 요거를 요쪽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제외해 놓은 거죠. 아까 0, 2A, 0 부분이 (0, 2의 0) 부분 여기 있죠. 거기 부분이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딱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아까 0, 2에 0이 있던 그 뒤쪽에 있던 요 뒤쪽에 있던 부분 세 개가 들어가면서 요걸 계산하면 나온 요 밑에 부분이었고, 요걸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요걸 제외했으니까 나머지 여기 부분이 이 위로 올라간 거죠. 여기도 요걸 이제 여기 부분이 다 이렇게 그 속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크레머의 소거법에 의해서 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나온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도.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다 곱했죠. 곱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엔 결론 부분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써도 대충 이런 부분만 쓰고 여기서 좀 틀리더라도 나중에 결론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다 못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합성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결론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선 지락일 때는 뭐라고요? 결론이 무조건 두 개다. 여기 부분은 이제 가로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A이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I0에다가 I1에다가 I2인데, I1이 저기서 나왔던 거에 A 자성을 곱한 거고, I2도 저기서 나왔던 거에 A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헷갈려지는 부분들인데, 예를 보시면 I0는 얘입니다. 지금 I1은 Z0 플러스 Z2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A 자성만 곱한 거니까. 그리고 I2는 Z0입니다. 마이너스 Z0. 그런지 볼까요? 마이너스 Z0 아닙니까? 요거는 Z0 플러스 Z2돼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Z2죠?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Z1은 없고, 여기서는 Z0일 땐 Z2고, 1일 때는 제로2고, 자기 없는 것만 이제 2일 때는 Z0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법칙이니까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냥 에어버리시라는 얘기죠. 아, 1은 가운데만 있고, 여러분 보시면은 그 V0, V1, V2 할 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만 EA-Z0 I1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만 뭐가 있었고, 나머지 위아래는 그 앞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걔도 보면 예를 들어 보면 V0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Z0, I0였죠.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은 I0가 있었을 때는 앞에 뭐가 없고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얘가 없는 Z1은 없으니까 Z2만 있더라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방법에서는 I2일 때는 마찬가지로 Z0고 여기는 빼기 뭐가 있었죠. EA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뭔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여기 부분 보면 얘하고 얘 두 개 합한 Z0하고 Z2가 있다고 하셔도 되고 여기 없는 뭔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 여기 원에 없는. 그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 이건 크레이머로 해가지고 다 풀었을 때고 크레이머가 아닌 다른 걸로 풀어도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결론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거를 외우는 방법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는 여기 1이죠. 여기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가 A죠. 한 번 도니까 A 자승이죠. 얘는 A상이죠. 얘는 B상이죠. 얘는 C상이죠. I, B는 여기 암유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쪽을 먼저 본다는 얘기죠. 합을 먼저. 이쪽을 먼저 봐야죠. 네, 지락이니까. 지락이 뷰. 여기는 일선 지락일 때는 이쪽을 보고요. 일선지락이 전압을 볼 때는 이쪽으로 보고요. 압류니까 일선지락에서 전압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쪽 두 개 보는 거고 이건 일선지락하고 이선지락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류니까 여기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보니까 A자승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A자승 마이너스 1입니다. A자승 마이너스 A고 A자승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Z0 Z2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A 마이너스 A자승이고 A 마이너스 1입니다. A 마이너스 A자승이고 A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그 전에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거니까. 이렇게 해도 결론을 벌써 알고 갑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이제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걸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A자승이 Z0하고. 마이너스 A0니까. 요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A자승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오죠? 네. 정리를 하면 다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I0하고 I1하고 I2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이선지락은. 근데 이제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하면 좀 쉬운데 그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자세히 보셨던 것처럼 그 자릿수만 그거 그냥 넣어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넣어주고 뭐냐 하다 보면 사실상 저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안 간단하냐면요. 이거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 계산하려면요. 이거하고 그 다음 빼기 이거하고 이거죠. 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요걸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여기 0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날아갈 거 여기도 0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딱 보면 그 치수에 0 있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나중에 많이 하다면 I0 하면 마이너스 Z2, I1 하면은 이 Z2하고 Z0하고 Z2 있을 거야. I2 하면은 I2니까 1은 없으니까 Z0야.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걸 빼면 없죠. 요거 빼면은 뭡니까? Z2E네요. Z2E.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네, 지금. 요또 보면은 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요거나 요거는 0이니까 없죠. 그럼 요거는 빼는 게 있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빼다 보니까 더해진 거죠. 여기 부분만. 여기도 0. 이쪽은 없는데 이쪽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이렇게 요거 하나. 시작 부분에. 반대쪽으로 빼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0이 있으니까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0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왔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크레머로 하는 부분에서 요 0의 부분만 들어가는 것만 어디에 이렇게 차라차라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쉽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다른 책보다 요걸 보라는 부분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아까 뭐 보셨죠? Z0, Z2 해가지고 막 더해가지고 하다 보면 혼돈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결론만 제대로 가면 됩니다. 뭐로 가도. 그래서 여기서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기가 좋으니까 요거로 해서 이선지락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책보다는. 그러면 이제 IB하고 IC는 알았습니다. 이제 VA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였는데 V0하고 V1하고 V2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나왔죠? 같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V0, 3배의 V0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V0, 마이너스 Z0 I0 아닙니까? V0는. 그래서 거기다 3배를 해준 겁니다, 그냥. 그럼 이제 I0 부분은 저기서 이제 나왔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I0 부분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Z2EA라고요. 마이너스 Z2EA 밑에 부분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걸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그냥 다 푸는 겁니다, 제로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죠. 하다 보면, 원으로 풀면 안 되냐? 원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제로, 원, 투 다 같다고 했으니까 항상 제로부터 먼저 쓰는 습관을 쓰셔야 됩니다. 요것도 쓸 때 Z0부터 다. 나중에 고장줄려 가시면 무조건 Z0부터. 그래야지만 이제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 흐름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편한데 그거를 이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아, 요거 풀고 나서 요거 풀고 나면 편할 것이다. 고대 발전이라고는 했지만 그 고대 발전 다음에 다 그 각각의 고장전류 계산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좋을지. 근데 많이 있는 변수부터 해가지고 풀어서 거기서 0으로 소거를 시키다 보니까 뭔가 변수를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면 먼저 V라는 대부분 I 값을 많이 가지고 씁니다. I 값을 가지고 쓰게 내면은 I0, I1, I2에 대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전기 기본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에 들어가서 아까 V1, V0, V1, V2 안에 I0, I1이란 I2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V0, V1, V2 값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6개의 변수가 다 나왔죠. 그럼 다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왜? IA는 뭐뭐분에 뭐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E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선지락에서는 요거 뭐 Z0, Z1, Z2분의 EA가 나오니까 그것만 명시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그 내용들만 틀려지는데 그것들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 그 뭐죠? IA는 뭐였죠? 생각나죠? I0죠. 그 다음에 I1이죠. I2죠. 이거 앞에서 다 나왔다면서요, 지금. 어떻게든. 고대 발전에서 대치제표법에서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에 전압전류 계산을 하는 겁니다. IB는 I0 플러스 A자승 I1 플러스 A의 I2입니다. 여기서 A하고 A자승 곱해주는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I0, I1, I2는 앞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럼 요걸 곱하다 보면 이런 수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뀌게 되면서 그 바뀐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자리 배치를 Z0하고 Z2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결론식이 나오는 거죠. 그 흐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만. 딱 고대 발전에서 고장 조건에서 뭔가 값을 기지량하고 미지량을 이용해서 했다. 그럼 대칭자표법을 이용해서 대칭자표법을 이끌어낼 때는 고장 조건에 많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끌어내서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I0나 뭐 I1이나 I2나 V0나 V1이나 V2의 관계에서 뭔가 이끌어내죠. 이끌어내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전압 전류값을 넣을 때 그 값들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서 여기 벡터 연산자 A자승이나 A가 들어가면서 뭔가 곱을 하고 막 나누다 보면은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나온다고요. 밑에 부분은 여기는 그냥 고정이 돼 있다고요. 왜? 이 I0, I1, I2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거기다 뭐라고요? 이 Z0나 Z2나 뭐 아까 Z0, Z2 같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A 자승을 곱하고 A를 곱하고 막 하다 보면 정리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앞에 이 4개가 생기더라 이거죠. 4개가 생기는 부분이 아까 뭐 I0도 하나 있었죠? 여기도 하나 있었죠? 가운데 건 2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곱하기 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다 보면은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 1선지락이든 2선지락이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1선지락하고 2선지락 부분의 형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성간단락도 성간단락은 이제 틀려지죠. 형태가. 지락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 부분이 막 줄어들면서 EBC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전압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 삼상단락은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삼상단락만은 안 물어보고요. 삼상단락과 성간단락을 비교하는 게 물어보는 게 나오고, 일선지락 같은 경우는 좀 쉽습니다. 그래도 맨날 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맨날 하는 거고, 이선지락 같은 건 이제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무한대 모선이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봐줘야 될 게, 딱 보시면 삼상단락 나와 있고요. 일선지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단락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선지락 나왔습니다. 요 4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응용 문제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응용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25문제 그 안에 보시면 응용 문제에 대한 답들을 다 넣어놨죠. 그게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삼상단락, 일선지락, 성간단락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들이 여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시다 보면은 또 이건 하나만 넣었는데 다른 데 또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없어졌네. 다시 살리면 되죠. 여기 35. 야, 무한대 모선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4개는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그게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에 뭐 ZF로 지락이 난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으로 가셔야죠. 4개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4개는 반드시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흐름을 이해하면은 뭐 일선 지락이 ZF 됐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거기다 ZF만 하나만 더 갖다 껴주면 되거든요. 그 껴지는 부분이 어딘지만 보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반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요 4개 문제는 반드시 가주셔야 되고, 무한대 모선하면 인피니트, 파이니트가 유한이고요. 인이 붙으다 보니까 무한이 됐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한계가 없다는. 어떤 한계가 없냐?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ZJV 관용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여기 1번 쓰고, 여기 2번 쓰고, 그 다음 3번 쓰고, 4번 쓰고 해서, 이렇게 4줄로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옆에 분명 공간이 좀 남을 수도 있죠. 그럼 그 밑에 그림 같은 걸 한번 그려준다는 얘기죠. 일기 무한대 계통의 모델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기 무한대 계통은 지금 뭡니까? 무한대 모선에서 발전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대부분 일기 무한대 계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거의 80% 이상이. 8, 90%를. 근데 일기 무한대 계통을 다르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전수선 쪽에서 그 QV 곡선의 저기 설명할 때 전력계통공학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일기 무한대 곡선을 그릴 때는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 부분을 무한대 곡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동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습니다. 그때만 차이가. 그 차이밖에 없고요. 나머지 무한대 모선인데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처럼 해가지고 벡터들을 그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에 리액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압기 1차측 전압이 있고 그러니까 발전기 내부 전압이 있고 발전기 외부 전압이 있고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송전단에 대한 전압이 있고 수전단에 대한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압이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 저희는 보통 볼 때는 발전기 쪽 전압, 그 다음에 송전단 측 전압, 그 다음에 수전단 측 전압인데 이게 발전기 쪽 전압이죠.
근데 송전단측 전압이죠. 수전단측 전압인데 발전기에 내부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내부 리액턴스 전압 강화에 의한.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그냥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 계산의 범위가 전체를 다 본다. 근데 전력원선도는 뭐라고요?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의 이기계통만 봤죠? 그러니까 전력원선도의 대상 범위는 송전단하고 수전단만 본 겁니다, 지금. 송전단에서 보낸 거하고 수전단에서 받는 거를 가지고 그림을 두 개만 그렸으니까. 자, 벡터도를 보는데 여기에 비돌긋기입니다. 화력계통이라는 얘기죠. 화력계통. 비돌긋기라는 건 돌극이 없다. 튀어나온,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없다. 튀어나왔다는 건 크기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종축으로 되어 있는 수차 발전기들이 돌긋기고요. 그 다음에 횡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돌긋기가 아닌 그 원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통 횡축기입니다. 비돌긋기가 되겠습니다. 돌극이 없다.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비돌긋기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면적을 계산하는데 얘 면적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한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밑변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OA를 계산한 다음에 A에서 요 B까지를 계산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한 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등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쉽게 가더라. 원래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근사해서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본 겁니다. 비돌긋기인 경우만. 돌긋기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비돌긋기의 벡터도를 설명하시고, 돌긋기의 벡터도를 설명하시고, 이렇게가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기 무한대 계통에 있어서 전력 상차가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에서 전력 상차가 곡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P를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P를 보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이 안에 내용만큼 보내주는 거죠. 왜? I가 이만큼 떨어졌죠. E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내용만큼 보내주는 거니까,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이 높다. 그래서 삼각형 OAB는 ER을 밑변을 하는 거, EF를 밑변을 하는 거, ER을 밑변을 하는 거, 요걸 밑변을 하는 거. 왜?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요걸 밑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EF를 밑변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는 같다라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OAB는 2분의 1 ER I의 XG 플러스 X의 코사인 세타. 요거는 2분의 1 EF ER 사인 세타. 요거는 이제 보기 쉬우니까 먼저 보시면은 2분의 1 EF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요. 파이는 요 각의 마이너스 부분이 요거의 억각이 여기 부분이 되고 이 안에 내부에 360도로 같으니까 잠깐만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 파이 부분이 여기는 파이로 했고 여기는 세타로 했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각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같다라고 보고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다라고 놓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여기서 소거를 해서 없애는 겁니다. 소거를 해서 없애는데 이게 전체 2분의 1이고 얘도 전체 2분의 1이죠. 그럼 일단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P는 2i 코사인 세타니까 2i 코사인 세타가 P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해서 P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수식이 나오겠죠? 요 수식이 이렇게 2분의 1하고 2분의 1은 없어졌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g 플러스 x는 그냥 x로 보면 되죠. 전체 x니까. 그럼 p 곱하기 x는 EF, ER 사인 세타인데 이 x가 이제 이 밑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이 밑으로 또. 요 밑으로. 그럼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아닙니까?
여기선 EFER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EFER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게 ES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전력 상차곡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 요런 조건에서. 요게 지금 XG 플러스 X였고, 그게 X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력 상차곡 곡선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10점짜리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도 10점짜리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 답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돌굵기의 벡터들을 가지고 이 면적이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끌어내다 보니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라는 전력 상차곡 곡선을 증명할 수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무한대 모선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무한대 모선이 뭐냐? 그러면 아까처럼 무한대 모선 정의하시오. 그러면 전력 상차곡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 요게 딱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책에. 요 내용대로 그대로 풀어놨거든요. 기본서 책에. 그래서 그 기본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아, 당연히 그런 거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 있으니까. 다 여기 있는 것들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책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다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안정도.